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책걸상 오늘 749회 거의 이제 만 8년 가까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른 시즌에 여름 휴가 특집 한 적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우리가 하다가 맨날 늦게 하면서 휴가철 끝날 무렵에 방송했지. 뭐 7월 중순이나 뭐 8월에 하거나 뭐 이럴 때 하니까 이번에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6월 말에 여름휴가 특집을 한다. 자, 8년째 방송하면서 6월 달에 처음으로 준비한 여름휴가 특집. 네. 처음인가요? 6월에 한 건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7월에 하고 막 6월에 그랬었어요. 방송이 나가는 건 확실히 처음일 거라고 봅니다. 네. 6월에 녹음한 적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또 세웠는데 이게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이 그래서 있어야죠. 이제 박평님이랑 오늘 이제 여름휴가 특집 오늘하고 수요일하고 이제 2회에 걸쳐서 녹음을 할 건데 아까 이제 저 혼비님하고도 다음 녹음 스케줄 우리가 잡을 때 얘기했더니 자기랑도 여름휴가 특집 하자고. 그래서 지금 여름휴가 때 읽기 좋은 책 특집을 4회분을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휴가 특집 같은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다들 재밌어 하시고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근거가 있냐고요? 댓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신다. 요즘 네. 저 댓글이나 저 카페 글들이나 다 줄어가지고 약간 이제 책걸상을 이제 문 닫을 때가 다가오는 건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신가 보죠. 요 방송은 이제 6월 24일에 나갈 거네요. 6월 마지막 주. 네. 네. 여름휴가 특집인데 정작 우린 뭐 여름휴가 계획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6월이라서. YG는 벌써 세웠습니까? 저는 그 이제 가족 단위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세웠군요. 미리 세울 수밖에 없죠. 어. 그래서 뭐 회사 휴가 일정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냥 동해 쪽으로 뭐 한 2박 3일이나 3박 4일 다녀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과 그 정도? 함께. 네. 네, 그 정도. 그리고 여름휴가 때 읽으려고 찜해둔 책도 있습니다. 여름 휴가 때 읽을 책은 제가 찜해놨죠. 와. 벌써. 네. 저 3권이나 찜해놨어요. 벌써. 근데 정말 진짜로 책 GPT. 그 휴가 때 읽어야지 그러고 책을 챙겨두세요. 네. 그 챙겨두면 진짜로 읽어요? 그거를? 1조 대체로. 휴가가 닥쳐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읽지 않고 계획적으로. 네,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근데 때 그렇게 읽고 싶으면 그냥 진작에 읽지 왜 여름휴가 때까지 미뤄요? 왜냐하면 그 제목 들어보면 아세요. 제가 좀 이따 들을래. 그 나중에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할 때. 박평님은 여름휴가 계획 저 만들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응. 이제 세워야죠 그래도. 근데 세워야 돼요. JYP도 없어요. 네. 왜 없으세요? 뭐 아직 이르잖아요. 뭐 근데 원래 저도 6월에 휴가 많이 갔거든요. 일찌감치 너무 바빠서 8월 되기 근데. 전에. 근데 올해는 정말 너무 정신이 없어서. JYP는 5월 말에 이미 저 오래간만에 스웨덴 한번 갔다 와가지고요. 뭐 특별히 그렇구나. 몇 년치 여행 다 그냥 4년 코로나 에너지를 다 쓰신 것 팬데믹 같던데. 4년 동안 하나도 안 이게 갔으니까.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두 분은 아이가 없잖아요. 근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딱 아이 방학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가야지, 맞아. 가야 되기 때문에 스케줄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이번 여름에 그걸 휴가라고 그것도 휴가긴 휴가겠죠. 지금 유일하게 계획 세워놓은 게 두 분은 전혀 이해를 못하겠지만 JYP는 1년에 한두 번쯤은 원정 응원을 가고 싶어 합니다. 먼 그래요? 곳에 있는 경기장에. 박평 그래요. 이게 너무 여기 혼비님 있었으면은 저도 가는데 막 이러면서 막 리액션이 있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거의 근데 원정 그게 응원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가 않은 게요. 여기서 말하는 원정 응원은 예를 들어서 인천에 야구를 보러 간다. 뭐 고척에 원정 응원을 간다. 이건 안 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경기 보고 집에 와서 자는 거니까. 해외? 아니. 적어도 숙박을 다른 도시에 가서 하는 경우 하는 원정은 그 보통 이제 1박을 하고 2게임을 보고 오는 거죠. 그 게임이 축구예요? 야구죠. 야구 두산 팬이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6년인가 7년인가를 만났는데 얼마나 안 친한지 알 수 있죠.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게요. 아, 왜 웃겨 자꾸. 너무 안 어울려서요. 야구 좋아하시는구나. 야구 엄청 좋아해. 야구 좋아하는 게 안 어울려요? 뭔가 스포츠랑 되게 안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스포츠를 하는 거랑 안 어울리는 야구 엄청 이미지지만 좋아하고. 보는 거는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와. 요즘엔 좀 덜하는데 저녁에 책걸상 녹음하고 그럴 때 가끔씩 두산 야구 경기랑 겹치면은 옆에다가 그거 놓고서 방송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정말요? 저 제일 싫어요, 진짜. 내가 제일 싫죠. 자 잠깐만요.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중계 화면을 틀어놓고 녹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그냥 녹음하다가 YG가 계속 길게 얘기를 하면은 중간에 지금 몇 대 몇인가라고 중간 경기 결과를 내가 인터넷으로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비님이 가끔 내가 말해도 듣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런 것 때문인 거죠. 아무튼 원정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은 게요. 봐봐요. 홈 경기가 절반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원정 경기 절반 중에도 상대 팀이 LG거나 키움이거나 SSG거나 KT 정도는 숙박을 할 필요가 없는 가까운 곳에서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대전도 그냥 기차 타고 올라와도 되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꼭 숙박이 필요한 건 부산, 창원, 대구, 광주 4개 도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4개 도시에서 하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데다가 그게 주중 경기, 주말 경기가 있거든요. 주중 경기를 가려면 휴가를 또 많이 써야 되잖아. 주말 경기를 갈 거면 하루로만 쓰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주말에 갔다 올 수 있으니까. 아니 다그 일일 생활권입니다. 광주, 부산, 창원 다 하루에 보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2게임을 보니까 그렇지. 이틀 합니까? 3일씩 합니다. 보통 야구는. 죄송합니다. 야 알못. 3게임 중에서 한 번 멀리 갔으니까 철 2게임은 들고, 보고 와야지. 철 들고 저는 직관은커녕 TV 중계로도 야구를 처음부터 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메마른 거예요. 하지만 그 JYP 쓸데없는 영향력인데 채널 돌리다가 가끔 두산이 하면은 두산이 하는구나라고 한 번 인지하고 다른 데로 돌립니다. 두산이 요즘 몇 등인가 이런 건 확인 안 하죠. 확인 안 하죠. 네. 하여튼 그래서 찾아보면 주말에 그 4개 도시에서 하는 원정 경기가 1년에 몇 번 안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가고 싶어 하는데 올해는 시즌 초에 쫙 봤거든요. 거의 없어. 다 주중에 또 주로 해. 그래서 지금 8월 20일 경인가에 대구에서 우리가 원정 경기를 하던데 그때 한번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대구를 가서 야구를 보고 낮에는 미술관 가고 맛집 가고 밤에는 야구 보고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볼까라고 지금 구상 중인데 들으셨겠지만 8월 20일 경이면 제일 더울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대구가 대구를 간다고? 제일 더운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가면 상당히 기억에 남겠구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대구 원정 경기 구경하러 갔다가 막 쓰러지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더위 먹고. 한여름에 그런 경기를 보러 갈 때는 이 더위를 물리치는 무슨 얼음 목도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음 조끼 이런 거. 그런 것 많이 또 준비합니다.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럼 일어나서 응원하시고 노래 같이 부르고 이렇게 한 아직 원정 열성적으로 경기니까 하세요? 조신하게 봐야죠. 막 그러면 저기 잠실에서는 막 같이 어깨 동무하고 막 그쵸, 그거 해야죠. 옛날에 젊었을 땐 좀 했죠. 지금은 이제 힘들어서 조용히 봅니다. 잠실에서도. 새로운 모습. 두산이 되게 성적 좋아가지고 막 한국 시리즈라도 진출하고 그러면은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몇 날 며칠씩 계속 잠실 가 있고 막 그러니까.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박평님 표정이 아니요. 저런 한심한 인간이 아니요. 저는 그런 열정이 부럽습니다. 나도 부러워. 인생을 왜 저렇게 사나 뭐 이런 표정들 너무 아니었습니까? 즐거운 일이죠. 지금 진짜. 그렇게 몰입하는 게 없죠, 박평도. 저는 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드라마 보고 이런 건 진짜 몰입해서 좋아했거든요. 밤새도록 보고 게임할 때 막 그런 것처럼. 근데 요즘은 이제 체력이 안 되고. 벌써 체력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드라마 몰입해서 보는 게 좀 힘들고 요즘 또 드라마 재밌는 게 없어요. 맞아. 네. 그 여름휴가 특집으로 여름휴가 때 몰아보면 좋은 드라마 얘기나 할까요? 우리 책 얘기는 너무 늘 하잖아.
책도 가지고 왔는데 뭐 드라마 얘기도 할 수 있죠. 아 제가 그 최근에 본 드라마 중에 재밌는 드라마 있어가지고 원작 소설을 찾아보려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예요? 킬러들의 쇼핑몰. 그게 어디서 제목은 하는 거예요? 알아요. 디즈니 채널에서 그러니까 제목은 저도 들었고 그거 살인자의 쇼핑몰인가가 원작이죠. 맞아요. 그 서점에서 보면서 이거 재밌대던데 맨날 망설이다가 아직 안 샀는데. 그 킬러들의 쇼핑몰이 초기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드라마 그래요? 봤어요? 드라마를 저 다 봤죠. 디즈니 채널 아이디도 있어요? 아, 디즈니 채널 아이디를 어떻게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요? 뭐 남한테 잠시 빌렸겠지 뭐. 그래가지고 쿠팡은 가입했대잖아. 소년시대 보려고. 다시 또 해약했어요. 소년시대 다 끝나고. 쿠팡 저기 했으면은 안나도 봤어야지. 아 안나 안 봤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봤는데 진입 장벽이 있더라고요. 진입 장벽이 1회를 좀 보다가 접고 2회를 좀 보다가 접고 그러다가 갈비뼈 부러진 다음에 야외 활동 못하니까 드라마 몰아보게 갈비뼈 한 부러진 거예요? 다음에 그냥 집에 어떻게 혼자 있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또 돌리다가 아, 이번에는 진입 장벽을 넘기고 보자 봤는데 너무 이제 이하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원작 소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원작 소설이 그 소설가 강지영 작가가 쓴 살인자의 쇼핑몰이 원작이더라고요. 1권이 되게 인기를 얻어가지고 2권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가 1권을 약간 베이스로 한 스토리여서 중간에 시즌2가 나올 것 같은 느낌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고 그래서 진짜 드라마만 좋은 건지 소설도 재밌는 건지도 확인할 겸해서 읽어두려고 지금 책 두 권 지금 딱 놓았어요. 그래서 언제 기회 닿으면은 제가 읽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의 쇼핑몰 1, 2. 원래 여름휴가 특집은 이제 우리가 읽은 책들 중에서 여름휴가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를 추천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지난번에도 그렇고 자기가 여름휴가 때 읽으려고 지금 계획하는 책 얘기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도 뭐 괜찮지 않아요? 그 제가 살인자 쇼핑몰 1, 2 읽어본 다음에 진짜 재밌으면 다시 한번 또 언급할게요. 저는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드라마 미드 그거를 보려고 지금 찜은 해뒀는데 아직 시작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는 드라마예요? 그거는 넷플릭스에 넷플릭스. 있습니다. 제가 저 좋아하는 그 스릴러 영화나 드라마 계열은 그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이상한 인간 잘못 만나가지고 벌어지는 황당무계한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요람을 흔드는 손 뭐 이런 계열 옛날 아니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을 뿐인데 당근마켓에서 중고 거래하다가 뭐 상대방이 막 연쇄살인범 이런 계열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당연히 스토킹에 관한 것도 좋아하는데 베이비 레인디어가 그 스토킹 실제 실화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는 거지? 책도 아니고 보고 싶은 드라마. 근데 저는 이제 드라마랑 책을 또 연결해가지고 말씀하는데 너무 성의 없이 그냥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성의 없이 그냥 이야기하네요. 베이비 레인디어라는 원작은 없나? PD님 좀 찾아봐 주세요. 베이비 레인디어는 원작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실화 바탕인데 원작이 왜 없겠어? 원작 없는 것 같아요. 없어? 각본, 제작, 주연. 근데 원작이 있어도 각본은 쓰니까. 그냥 그 레인디어에 관한 얘기나 말씀드리죠. 뭐 레인디어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스웨덴 갔다 온 이야기 하면서 방송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순록 이런 겁니다. 네. 사슴의 일종인데 그 레인이 앞에 R E I N B 말고 앞에 레인이 붙어 있으면 그 사슴의 일종인데 우리말로는 뭐 순록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도 스웨덴 사람들은 햄 만들어서 먹더라고요. 맛은 없지만 원작이 있대요. 아 원작 그래 원작은 연극이에요. 이것도 책은 없네요.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책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베이비 레인디어. 네, 그러니까는 아기 술록이라는 게 이제 제목인 거죠. 미안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책 얘기만 하고 삽니까? 아니요. 저 야구 얘기도 하고 연극이나 네. 영화 얘기도 하고 그래야죠. 저도 드라마 좋아하니까요. 네.
다 했는데 박평님도 뭐 보고 싶은데 못 본 드라마 없습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없어요. 그거는 보고 싶은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보고 싶은 건 다 본 거예요? 드라마 안 본 지 좀 오래돼가지고 저 요즘 보고 있는 게 제가 원래 법정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리갈 하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일본 드라마. 리갈 하이를 다 최근에 봤고 계속 이제 변호사들 나와서 법정 공방 벌이는 걸 계속 이제 보고 있죠. 그게 좀 아무도 그냥 그냥 모르는 드라마니까 뭐. 아니 이름은 들어봤어요 저. 그래요? 네네. 근데 여기 다른 데서 막 이렇게 그거 막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지? 뭘 해? 그 원작이 고유명사가 있는데 하나도 없어 한 문장에. 나 요즘 맨날 욕 다 거시기야. 거의. 맨날 거시기가 거시기지라는 수준의 지금 대화를 방송 진행자가 해도 되는 겁니다. 맨날 혼나는데 그 오리지널이 있으면 리메이크 그 말하는 리메이크 그 말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국에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랬던 맞아요. 네. 했죠. 그렇구나. 네. 근데 너무 재밌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은 뭔데요? 우리나라 말도 리갈 하이네. 네, 그래서 제가 2019년 JTBC 16부작. 그러니까 일본 드라마라고 하니까 이거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이기도 했었는데 생각이 나서 제가 리메이크 했는지를 물어보려고 지금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일본. 재밌고 약간 이렇게 좀 발랄하고 좀 밝은 분위기고 약간 코믹한데 그래도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막 전복하고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착착 쌓아나가고 이런 게 되게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보다 재밌습니까? 그 좀 계열이 다른 것 같아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너무 잘 만들었고 너무 아름답고 그런데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리가라이가 더 좋았어요. 근데 저는 일본 드라마는 너무 그 오버 액션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요소에. 근데 오버 액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버 액션하는 캐릭터가 있고 그 캐릭터를 잡는 또 안 오버 액션 캐릭터가 있어서 괜찮았어요. 오버 좀 견뎌야죠. 자, 우리가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 책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 지금 15분 넘게 드라마 얘기를 주로 하고 있네요. 아니 사실 주로 그 야구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그랬어? 원정 경기 이야기. 그 길었어요? 그게 한 7분. 편집합시다. 7분 8분. 네. 안 중요한 얘기인데. 네. 책 얘기 하죠 뭐. 일단 우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니까 딱 임팩트 있게 여름 휴가 때 이 책 읽으면 좋을 것 같다. 요런 분들은 요거 봐라. 강추. 이렇게 핵심 메시지만 딱 드리면서 YG가 준비한 건 뭡니까? 네, 저는 좀 약간 색다른 장르를 가지고 왔는데 만화책. 만화책. 네. 만화책 좋죠. 만화책을 가져왔어요. 만화책도 근데 가끔은 재미없는데. 재밌어요. 저는 감동적이기도 했어요. 뭐요? 도련님의 시대라고 하는 만화책입니다. 이제 문학적인 작품 아니에요? 맞아요. 도련님의 시대는 세상의 만화 중에서 진지하기로 상위 5% 안에 드는 작품이죠. 네.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막 나스미 소세키 나오고 이러는 만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도련님의 시대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나스미 소세키의 작품에서 원작인가? 딱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나스미 소세키의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나스미 소세키의 도련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고 그 도련님이라고 하는 소설이 쓰여지는 과정을 그린 게 5부작이거든요. 그 도련님이 그 만화 주인공인 거죠. 1권 나스미 소세키가 1권의 주인공이에요. 2권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2권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나 1권밖에 안 봤어. 1권을 본 다음에 이게 1권부터 5권까지 있는데 재미없으셨나 보다. 재미없어서 나는 2권부터는 안 봤어. 1권부터 5권까지가 있고 그리고 그럼 1권이 그게 끝이었다고? 네. 그러니까 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스미 소세키가 계속해서 등장은 해요. 그죠. 뭔가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근데 1권에서는 나스미 소세키가 중심 인물이고 2권에서는 또 다른 인물이 중심 인물이고 그런 식이에요. 몇 권까지 있어요? 5권까지. 그래서 제가 2권을 안 본 이유가 저 사서 보거든요, 만화도. 그 한 권에 그 10,000원대 후반 좀 15,000원 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또 이 돈을 들여서 2권, 3권을 사서 보는 거는 안 내켜가지고. 근데 저는 그 제가 읽었던 그 누가 지은 거냐면 그 일본 만화가로 유명한 다니구치 지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팬이 많은 일본 만화가가 있는데 이 다니구치 지로가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세키카와 나수오라고 하는 일본 현대사와 일본 문학사에 굉장히 박식한 편집자가 콤비 플레이를 해서 1987년부터 1999년까지 연재를 했던 그림들을 모아가지고 5권으로 묶은 게 이 도련님의 시대고요. 그 시대 배경은 1905년부터 1911년까지 6년 동안 그 일본에서 중요한 족적을 남겼던 사람들의 청춘을 그린 이야기예요. 근데 그 1905년부터 1911년까지의 6년의 시간을 이 세키카와 나수오와 다니구치 주로가 딱 선택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그 시기가 일본의 분기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 일본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시아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로 나아갈 것인가의 분기점이 1905년부터 1911년이었는데 알다시피 이제 그 시점에 제국주의 일본으로 나아갔고 그 희생자가 우리나라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이 5권의 만화책에서 그 6년간 그 분기점에서 뭔가 일본을 다른 방향으로 끌어보려고 노력했던 개인적인 차원에서 혹은 다른 삶을 살아보려고 했던 문제적 인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그리는 이야기인데 일본 현대사나 근대사에 일본 근대사죠. 일본 근대사에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그냥 워낙에 그 기본적으로 만화 잡지 연재가 만화책이기 때문에 일본 맥락을 좀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저는 따라가는데 큰 문제가 없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들이래요. 이름만 들으면 우리나라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안중근 뭐 윤봉길 뭐 최남선 뭐 이강수 뭐 이런 사람들이래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아니니까 좀 생경한 등장인물들이 나오지만 읽다 보면은 막 자연스럽게 감정이입돼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어서 저는 좋게 읽었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권했는데 여름휴가 특집 준비하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그 술자리에서 갑자기 이 책이 화제가 되어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막 이렇게 막 썰을 풀면서 막 읽어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책걸상에서도 한번 권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참에 권합니다. 그 책 나왔을 때 막 철학자들 작가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대담 같은 것도 맞아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기사로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뭐 도련님의 시대 강량고 뭐 이렇게 치면은 그때 그 대담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도 읽으실 수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여기 이제 5권이나 돼서 이걸 사서 보려면 약간 좀 돈이 좀 많이 듭니다.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좀 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요? 요새 좀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으신가 봐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데 도서관에 있지 않을까요? 도서관에 있어요. 있겠죠. 네, 도서관에 있습니다. 네. 나온 지 좀 돼서 도서관에 있으면 되는데 그 제가 너무 멋진 장면이 뭐냐면 1권의 마지막 장면일 텐데 그 도쿄역 광장에서 1권부터 5권까지 모든 등장인물들이 쫙 다 나와요. 거기 안중근도 있고 나스메 소세키도 있고 다 그냥 서로 이렇게 안중근은 이제 막 조선에서 도쿄로 와가지고 유학하려고 하는 이제 약간 조선 청년의 모습으로 딱 이렇게 두리번 거리면서 서 있고 나스메 소세키는 또 어떤 모습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5권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들이 거기서 이렇게 쫙 다 있거든요. 개성 있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좋고 이런 건 좀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시대극 같은 걸 할 때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어요. 이 다니구치 지로는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작품은 고독한 미식가. 네. 그거를 그린 사람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무슨 산 타는 뭐 신들의 봉우리? 네. 그런 등산 관련 신들의 봉우리. 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도 이분의 작품. 네, 그리고 또 그분이 약간 도쿄의 그 일상 풍경 같은 것들을 약간 스냅 사진처럼 포착한 단편 만화 같은 것들도 그렸는데 그것들도 만화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되게 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화는 잘 모르니까. 네. 네, 아무튼 JYP는 도련님의 시대 1권 보고 관뒀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도련님의 시대 좋습니다. 네. 자, 박평님이 준비한 여름 휴가 때 권하는 책 뭡니까?
저는 그 루시아 벌린 단편집 청소부 매뉴얼. 아, 이건 반칙 아닙니까? YG는 지금 만화책 들고 왔는데 뭐가 반칙이죠? 박평님은 너무 우아한 거 들고 들고 이거 온거 아니에요? 우아한가요? 도련님의 시대도 우아합니다. 도련님의 시대 엄청 우아하죠. 품위가 막 뿜뿜. 그렇긴 한데 그 네. 매뉴얼 무슨 매뉴얼? 세탁소 매뉴얼이든가? 청소부 청소부 매뉴얼. 방금 얘기했는데 아니 스스로 우아하다고 이야기해놓고서 묵사발을 만드는. 아니 저는 그 책 너무 우아해서 읽다가 포기한 책이 갖고 계시대요. 네, 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책 나왔을 때 근데 이건 책 나온 지 좀 됐는데 뭐 2000 한 5년? 네, 19년 한국에 나온 건 네, 2019년이고 책이 미국에 나온 건 2015년인가 봐요. 근데 저는 이 책으로 루시아 벌린이라는 작가를 처음 알았는데 아니, 원제는 1977년이에요. 원작이? 원작이.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가 죽고 나서 이제 선집으로 다시 나온 책이에요. 여름 이제 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몰입도 있게 이렇게 긴 얘기를 읽는 것도 되게 좋지만 이 소설집에 있는 단편은 정말 단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국 그 단편집 읽을 때의 그 분량보다 훨씬 짧아요.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꽁트에 가까운 분량들도 있고 조금 길면은 뭐 그 2배 정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읽다가 포기했잖아요. 그래서 저 책이 한 600쪽 넘거든요. 네, 600 몇십 쪽 될 것 같은 되게 두꺼운 책인데 단편집인데 단편 하나하나가 되게 짧아갖고 단편 개수가 수십 편이 들어있거든 저기. 맞아요. 40편이 넘어요. 네. 그래서 저 그렇게 호흡이 짧은 계열의 네. 이야기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를 미국에서는 산문 소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산문 소설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에세이 소설이다 이런 말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약간 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그 전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쓰는데 그 안에서 어딘가 소설적인 변환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렇게 문학적인 소설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그냥 담백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끝날 때 반전이 있고 근데 그 반전이 사건의 반전이라기보단 정서적 반전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소설을 다 읽고 났는데 그 끝까지 읽고 나면은 짧은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뭔가 이 구간마다 얘기하지 않고 넘어왔었던 그 간극을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데 감정의 요운이 있군요. 네,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레이먼드 카버랑 비교가 많이 되는 작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기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에인절 빨래방이라는 작품이 이 루시아 벌린이 처음으로 낸 단편집인데 그 책이 출간됐을 때가 1981년인데 그때 레이먼드 카버 첫 소설집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그게 나왔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이먼드 카버랑 항상 좀 비교가 되는 인물인가 봐요. 근데 레이먼드 카버는 이제 이미 그때 바로 유명해졌는데 이 벌린은 그러지는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레이먼드 카버도 그 책을 내고 근데 그 첫 책이 나오는 시점부터 약간 이제 루시아 벌린은 되게 작은 출판사에서 나왔고 카버는 이미 그 책도 좀 큰 출판사에서 나왔고 근데 그 이후도 뭐 레이먼드 카버도 여러 부침들이 있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대성당 내고 이러면서 되게 큰 작가 살아생전에서 영화를 좀 누렸다면 이제 루시아 벌린은 그러지 못했는데 왜 이 둘을 비교하냐면 일단 다 단편집 그러니까 단편 문학, 미국 단편 문학의 약간 선두주자였고 그리고 스타일도 좀 비슷한데 그 스타일이라는 게 약간 노동자 계급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좀 가난하고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본인도 실제로 그랬고 그런 사람의 삶의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들, 뭐 풍경 이런 것들이 다 담기고 네, 그 안에서 약간 페이소스 같은 것들이 좀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카버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이제 끝까지 잘 안 풀렸던 거죠. 살아생전에는. 왜냐하면 이제 카버는 뭐 약간 편집자 운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고 출판사도 조금 더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혼자 키우고 뭐 이래야 했던 삶의 굴곡들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카버는 살면서 이제 다시 반려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문학적 동반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대성당 같은 단편집이 나와서 문학적으로 이제 한번 도약을 해서
몸값 상승 이런 거를 이제 음. 살아생전에 누렸다면 루시아 벌린은 이제 끝까지 그게 잘 되지 않았고 알코올릭도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죽고 나서도 1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이 책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루시아 벌린 썼던 70여 편의 단편들을 다 모아서 그 중에서 좀 좋은 것들만. 44편을 선별을 해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후에 이제 재평가를 받은 그 미국 단편 문학의 대표자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 작가인 것 같은데 아마 뭐 카버 소설을 좀 읽었거나 그러니까 짧지만 되게 여운이 있고 어떤 유머도 있고 뭐 이런 소설들을 좀 찾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가볍게 읽었는데 무겁게 좀 남을 수 있는 소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 펼쳐서 읽어도 그냥 내가 어디 인용하고 싶어 이렇게 남겨놨다가 기억해뒀다가 어디 써먹고 싶어 이런 문장들이 다 있고 네, 좀 그래서 재주가 있는 네, 그렇네요. 작가인 것 같아서 저의 올해의 재발견이었거든요. 그래서 휴가 때 네, 읽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올해 봤어요? 저 올해 봤어요. 청소부 매뉴얼. 네. 그럼 나한테 저 책을 보라고 추천한 사람은 5년 전에 누구였을까? 나는 박평이 그때 언젠가 이런 책도 좋다고 말해서 내가 사서 조금 보다가 중단했던 것으로 어렴풋한 기억이 있는데 저는 아니에요. 진짜요? 박평 아니었어요? 저 아닐 것 같은데. 딴 사람이었나 보다. YG도 아니었던 아니, 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지 11년 후에 네. 평생 한 번도 인기를 끈 적이 없는데 11년 후에 갑자기 유명해졌다라고 적혀 있군요. 그리고 그 본인이 단편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대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짧은 거를 계속 써가지고 여기저기 투고를 해야 됐었기 때문에 장편을 쓸 엄두가 안 나서 장편을 못 썼고 그나마 쓴 장편 2편 중에서 한 편은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태워버렸고 한 편의 원고는 유실됐대요. 사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참.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좀 질척거리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삶에서. 근데 그런 게 과장 없이 이렇게 썼는데 그러니까 담백해요. 그러니까 어떤 담백함의 끝판왕 같은.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좀 해결되지 않고 이게 찐득찐득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써도 루시아 벌린의 시선으로 딱 쓰고 나면 이 묘한 이 소설 속 분위기를 딱 관통하고 나면 그냥 얘기가 이렇게 담백해지는 모든 문제들도 다 그냥 괜찮아질 것 같은. 그 인쇄는 그러면 내 아들들한테 가서 그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랬겠죠. 네, 그랬겠죠. 보니까 결혼을 3번 하고 아이를 4을 낳았고 되게 어릴 때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평생 수많은 직업을 전전했고 그리고 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휘는 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도 있어서 마지막 10년 정도는 산소통을 끼고 살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네. 그런 개인적인 삶의 굴곡들이 뭐 소설 속에 당연히 네. 녹아들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이걸 다 보면 이게 각각의 얘기잖아요. 각각의 단편이니까. 근데도 읽으면 이 사람의 이야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장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고. 생전에 좀 잘 풀렸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러기 쉽지 않죠. 네. 그러게요. 네. 그 앞에 저 야구나 드라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름 휴가 때 읽으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하는 책 2권밖에 지금 안 나왔는데 네.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네, 좀 더 수요일 많은 날도 권수를 다른 풀어보죠. 책들도 네. 얘기하죠. 네, 수요일 날 또 풀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